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념 찾기 문제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합시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개념 찾기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언어 논리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언어 논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거짓인 주장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언어 논리에서는요. 반드시 거짓인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X 찾으라는 거예요. 선지가 X인 거 찾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참인 것은 동그라미 찾으라는 거예요. 물음이 하나 더 있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세모칠 겁니다. 세모칠 겁니다. 지금은 뭐다? 반드시 거짓 찾는 겁니다. 발문을 먼저 잠깐 얘기했고요. 지문으로 가볼까요? 얘가 지문이에요. 얘가 지문. 얘가 지문, 여기가 선택지. 반드시 거짓인 주장.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문제도 개념 찾기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개념 찾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 개념 찾기 문제냐?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기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일 개인별 합산 부동산 이렇게 가다가 쭉 갑니다. 쭉 다주택 소유자라면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을 리을 받침 더 좋네요. 예.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이 문제가 개념 찾기 문제로 보입니다. 아, 이게 지문이야, 지문. 이 지문은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개념 찾기 문제. 그렇죠? 개념 찾기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뾰족한 괄호 안을 잘 읽으시라고 그랬잖아. 뾰족한 괄호 안에 보면 특별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한 조건 같은 거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단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기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경우 왜 빨간색을 칠하냐면요. 빨간 단어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끊으셔야 돼. 여기서 끊으시면 안 돼. 건화에서 끊으시면 안 돼요. 건화는 지나가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이에요. 단기 거주. 부동산을 소유하셔야 돼. 그냥 살고 계시면 안 돼. 소유. 자기 거야 돼. 자기 거. 소유 또는 보유. 투기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돼. 내 거야 돼. 내 거. 소유하는 경우. 두 번째 조건. 만일 개인별 합산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합산이야. 합산.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합이야. 합. 따로따로가 아니고 합입니다. 빨간색 요 합이라는 단어에다가 왜요? 단어 비법. 우리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모르시잖아. 그쵸? 당구소 교재도 아직 세상에 안 나왔고. 하지만 어떤 강의든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그 어떤 분야가 됐던 언어 이해든 언어 논리든 수능이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빨갛게 칠하는 거는 전부 다 단어 비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단어장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돼. 그냥.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이라 그랬잖아. 뭐가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빨간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연간 끊으셔야지. 왜 끊어요? 그리고 한 장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지금 이 무료 강의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제가 자세하게 직접 필기를 해왔습니다. 직접 오더를 다 쳐왔어요. 지금은 제가 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거 다 똑같은 단어. 네. 세 번째 조건은 뭐다? 근로소득이 부동산 보유자산의 10% 미만인 끊으셔야지. 네 번째 조건은 뭐다? 다주택 소유자. 빨간 단어 다. 주택 하나 말고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여기서 포인트. 모두 해당해야지 특별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소리죠. 이 네 가지 조건에서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을 칠한 거잖아. and 전부 다 and 1번, 2번, 3번, 4번 사이에 and 그리고 교집합 다 해당해야지 그 사람은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순수하게 언어로 푸는 거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교집합되는 부분을 찾고 해설지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 그렇게 원래 푸는 거 맞아요. 그렇게 푸는 거. 그렇죠? 또 어떤 해설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조건문으로 명제의 화살표 날려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출제자 의도가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에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설명 충실히 읽고 문제 풀러 갈 거라고요. 됐죠? 예, 개념 찾기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 찾기 문제로 보여요. 그냥 제 눈에.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그 사람은 특별보유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번 풀기 전에 특별보유세를 부과받으니지요. 보세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2번 풀기 전에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지요. 요거는 특별보유세를 부과받은이 아니라 부과받지 않는 겁니다. 3번 특별보유세를 요것도 부과한 게 아니고 부과하지 않은 겁니다. 4번 특별보유세를 부과한 거지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1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5번은 안 보이네요. 1번하고 4번 보세요.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특별보유세를 부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반드시 참인 거예요. 1번 특별보유세를 부과받았어요. 연봉이 1억 원이에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거나 틀렸잖아. 초과하고 투기지역에 거나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그쵸? 단기 거주이거나 투기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그쵸? 그때 거나잖아. 그쵸? 요때 거나가 아니고 여기 빼고 나머지 전부 엔드 그리고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것만으로 특별보유세를 부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지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 그쵸? 그냥 살고 있는 건 안 돼. 그쵸? 왜? 살고 있는 거는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 그쵸? 예. 그래서 얘는 뭐다? 세모에 해당하고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세모냐?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자인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뭐다? 충분한 게 아니고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 어렵죠? 예. 2번 또 해볼게요. 2번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지요. 2번 투기지역의 단기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 단기거주 목적 이런 조건들을 1번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 원을 넘는 3개, 3개니까 다주택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쳐보세요. 2억 원짜리 3개니까 2억 원을 넘지요. 3개니까 6억 원 넘죠. 그렇죠? 예, 그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고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고 주택을 소유한 백 씨에게 뭐가 빠져있네. 여기에는 지금 조건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예. 여기다 쓸까요? 얘도 세모. 반드시 참, 반드시 거짓 그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마찬가지 얘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3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고 있다? 예, 순수하게 그냥 개념 찾기 문제로 보고 언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해를 잘 했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 독해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우리 지금 수업 자체가 다 뭡니까? 우리 수업은 독해 아닙니까? 독해. 독해력을 위한 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3번.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단기거주 목적, 투기지역, 30억 원, 조건 하나하나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라 그러죠. 한 채.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참. 왜 그렇다? 다주택 소유자여야 되죠. 그렇죠? 예.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인데 그 중에 아예 하나를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 4번 장기거주 목적 투기지역에 위치한 장기거주 목적, 단기거주 목적 틀렸는데 아니요. 여기는 거나잖아. 거나. 여기 투기지역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투기지역 조건에 해당합니다.
5억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보면 이제 10억이네, 6억이 넘네요. 그리고 두 채니까 다주택도 해당하지요. 아까 여기 우리가 보고 온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에 해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모두 해당하면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인 거고,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였다? 개념 찾기 뾰족한 가루를 들여다봤을 때 아까 제가 여기만 건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1번 조건과 2번 조건 사이에 AND, 2번 조건과 3번 조건 사이에 AND, 3번 조건과 4번 조건 사이에 AND였죠. 그렇죠? 그게 독해입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글을 읽고서 그런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저 합시다. 가던 거. 예. 그 다음에 두 채를 보유한 연봉 5천만 원인 박 씨에게 특별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조건하고 맞춰보세요. 저기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을 하면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이니까 반드시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번하고 4번은 반드시 참입니다. 우리 반드시 거짓인 거 찾는 거지요. 5번 선지. 공시가격 7억 원 상당, 일단은 6억 원이 초과하네요. 다주택이야. 조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특별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자, 조건 보세요. 조건, 그 다음에 근로소득 조건, 그 다음에 단기거주 목적 조건,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데 특별보유세를 부과받지 않고 있다 그러지요. 얘는 반드시 거짓이지요. 됐죠? 정답은 5번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언07 교재 기본편은 문제풀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교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07 기본편 강의도 문제풀이에 초점을 둔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풀이. 그렇죠? 문제풀이 나중에 언어논리편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얘는 순수하게 지금 기본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거 뭐? 독해. 그렇죠? 지문이야. 짧지만 하나의 지문이라고요. 그렇죠? 읽었어. 주제는 뭐야? 어떤 사람에게 특별보유세를 부과하느냐,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렇죠? 짧지만 하나의 지문이지 않습니까? 주제 찾았어. 이게 주제거든요. 주제이자 이 지문에서 하나의 개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특별보유세를 부과한다고요. 들여다봤어. 조건이 4개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조건들 사이에는 OR이 아니야. 또는이 아니죠. AND죠. AND. 그것만 파악 잘 하시면 돼. 반드시 거짓인 거요? 반드시 참인 것이요? 다르게 물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문제 방금 풀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는 거 여기 보세요. 해설은 충분히 또 독학으로도 가능하게 제가 해놨잖아. 이 문제는 기본편에 안 실려 있습니다. 요 지금 이 내용은 언어논리편에 실려 있어요. 언어논리편에. 예. 다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거짓인 주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참인 것은 저는 동그라미 칠 거고 그 선택지가 다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참인 선택지는 동그라미 칠 거고 반드시 거짓인 거는 X 칠 것이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진위 파악하기가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 세모를 칠 거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빨간 단어 한번 봐주세요. 여기만 거나야. 여기서 근데 제가 안 끊었잖아. 그렇죠? 여기서 안 끊었잖아. 거기를 지나가서 요 경우까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뭐일 때, 뭐뭐일 경우, 뭐뭐 한다면으로도 되지만, 그쵸? 그러니까 조건문에 화살표화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은 AND로 봅니다. 왜? 아직 이거는 이제 언어논리편 들어가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줘요. 경우라는 단어는 크게 기호화시키면 2개야. 하나는 화살표, 조건문의 화살표. 또 하나는 AND, 교집합 표시할 때 이 기호. 예. 지금은 이거야. 그리고야 지금은. 만일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뭐뭐인도 그리고야. 동시에야 동시에. 뭐뭐인도 동시에야. 동시에 이거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야 조 선생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대부분 이해되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오할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특별보유세 부과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뭐였다? 그리고 하고 OR, 그쵸?
요거냐, 요거냐,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밑에 제가 써왔잖아. 뭐뭐인 경우는 항상 AND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죠. 경우는 보통 두 가지라고. 근데 이 지문에서 이 경우는 AND라고. 뭐뭐인 동시에 그리고 아울러 더불어 또한 함께. 뭐가 아니다? 거나가 아니라고. 됐죠?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푸는 거를 다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독학하실 때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아래 봐주세요. 위 지문의 주제는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그쵸? 이게 주제지. 이게 다 주제지. 이게 다 주제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4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예, 그 조건. 이렇게. 자, 다시 10초 정리, 10초 정리. 포인트 2개. 하나는 뭐다? 여기서 끊으시면 안 돼. 그거 지나가야 돼. 여기서 끊으셔야 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거 있죠. 이제 요런 거, 요런 거나 요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고는 그냥 AND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AND로 취급한다고, AND로. 그렇죠? 요 거나가 아니고. 면자 말고 몇 자 있죠, 우리 국어에서. 뭐뭐 하, 며도 AND입니다. 요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는 AND냐, OR이냐. 그렇죠? 그거 구별하는 거 끝. 알아보시겠죠? 아니면 교재가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교재 뽑으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다음. 공식 3. 그럼 지금 공식 1 주제 찾기와 공식 2 개념 찾기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식 3. 구편이 구별하기.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의 세계.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그렇죠? 중요합니까? 그럼요. 별표 무한대. 구편이라는 것은 구별하기, 편가르기, 이항대립의 줄임말이죠. 그냥 여러분은 이항대립에 하셔도 좋고, 저는 나중에 점점 이제 갈수록 구별하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재, 기본편 교재 54쪽, 55쪽, 56쪽 수록되어 있는 표현 잠깐 볼까요? 이항대립 비교와 대조 분석과 분류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르는 시험이 비문학 지문이죠. 일단은 제가 비문학 지문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독해력 상승을 위한 비문학 지문에 대한 지금 강의를 주로 하니까 우리가 보는 비문학 지문에는요, 그 지문은 이항 대립, 비교 대조, 분석 분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얘들이 몽땅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한마디로 다 구별할 것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독해 지문에는 구별할 일이 거의 100%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는 지문에는 구별할 일이 거의 100%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문 속에. 예. 첫 번째 이항 대립,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의견,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모순되는 것. 그래서 보통 이항 대립이라는 거는 반대 관계이거나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짝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항 대립을 꼭 그렇게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은 없어. 어쨌든 반대나 모순.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래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별할 일이 발생하더라. 구별하기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구별할 일이 발생하더라. 두 번째, 얘가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고 얘. 공간적 이항 대립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하늘, 땅. 하늘이 있으면 하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렇죠? 이항 대립 뭔지 아시죠? 뭐가 발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별할 일 발생. 또 두 번째 예문 뭐다? 시간적 이항 대립. 요건 제가 시간이라는 거는 제 수업 시간에 시간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순위 시간, 2순위 역적. 그렇죠? 1순위 시간, 시간적 이항 대립.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항상 빨간색. 시간적 이항 대립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전과 이후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구별하기, 시간 편가르기, 시간 이항 대립, 시간 이러면 머릿속에 일단 이런 게 떠오르셔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이런 그림을 하나씩 저장을 하세요. 이전, 시간 흘러갑니다. 이후. 이전에는 어땠어? 시간 흘러가서 어떻게 변화를 캐치. 이전, 이후. 그렇죠?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기본편 교재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서요. 이항 대립 됐고요.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 비교. 하나밖에 없는데 비교란 표현 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둘 이상.
둘 이상의 것을 견주거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구별할 일 발생. 그리고 비교라는 말은 나중에 나아가면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 둘 사이를 단순 비교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우열 관계, 우선순위까지 나아가느냐. 그래서 비교 우열, 대조, 둘 이상의 사물의 내용을 서로 맞대어 검토.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별할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구별하기. 아직까지는 그 제 유료 강의를 일부분만 들으셔도 마찬가지고 이 무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별하기라는, 제가 말하는 그 구별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써도. 그럼 언제 깨닫느냐? 제 이야기를 한 100시간 정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죠? 수십 시간 정도 들었을 때, 100시간 정도 들었을 때, 그때 오늘 끝날 때쯤에 살짝 이해되실 수 있어요. 하여튼 100시간 가까이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구별하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한번 봅시다. 오늘 끝날 때쯤,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아, 구별하기. 왜 이항대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꾸 구별하기라는 걸 강조할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좀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봅시다. 분석과 분류. 분석. 개념이나 대상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 그러니까 분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중학교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손목시계가. 손목시계 뒤를 이렇게 뜯어서 안에 들여다 보니까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거 하나 구분하는 게 바로 분석이에요. 분석은 그런 거죠. 그렇죠? 분류는 뭡니까? 분류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 나무. 근데 나무를 소나무, 대나무, 무슨 나무 가르는 거. 그걸 보통 분류라 그러는데 지금 분석이 뭐다? 분류가 뭐다? 그거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분석도 어쨌든 구별할 일이 생기는 거죠. 시계를, 손목시계 뒤를 열어보세요. 큰 톱니바퀴, 아주 작은 톱니바퀴, 또 중간 크기의 톱니바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분류는 뭐다? 어쨌든 분류도 뭐다? 구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종류라는 단어 자체가, 종류, 차원, 이런 단어 자체가 구별하기 단어입니다. 구별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구분.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항대립, 비교대조, 분석분류 다 뭐다? 구별할 일이 생긴다는 거. 근데 언어라는 지문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항대립, 비교대조, 분석분류가 안 들어가는 지문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지. 그렇죠? 거의 100% 다 들어가 있다니까. 모든 기출문제 꺼내서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 독해 지문은, 모든 비문학 지문은, 그게 심지어 논리 지문이어도 상관없어. 모든 독해 지문은 구별할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제도 보통은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제를 처음에 하나를 줘요. 서로 해서. 그렇죠? 지문이 진행됨에 따라 한 번 더 던져요. 질문을. 그러니까 주제도 최근에는 뭐다? 2개씩 3개씩 나와요. 예. 이런 일은 드물었지만. 예. 아, 심지어는 주제까지도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2개, 3개를 줘가지고 주제까지도 구별해야 되는구나. 주제, 개념, 시간, 사람, 기타 등등등, 입장, 들 이런 거 있죠? 구별하기입니다. 구별하기. 또 넘어가 봅시다. 구편이 1, 구편이 2는 뭐냐? 구별하기 1, 구별하기 2, 편가르기 1, 편가르기 2, 이항대립 5, 이항대립 2. 1, 2는 뭐냐? 2를 먼저 보세요. 2를. 이제 구별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를 먼저 보세요. 여기 별표.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두고서. 빨간 단어. 한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에서는 입장이 드러나는 지문을 구별하기 2 지문이라 그래요. 입장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 제가 다 써왔죠? 견해, 관점, 시각, 입장, 주장, 생각, 인식, 태도, 이해, 이론, 모형. 요 이론하고 모형이 똑같은 말이에요. 가설학설, 논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말이고, 요거 똑같은 말이고, 요거 다 똑같은 말이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지문. 생각, 인식, 판단, 인지, 의식 이런 단어도 비슷비슷한 단어고, 어쨌든 뭐다? 구별하기 2 지문이라는 것은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 그렇죠? 견해, 주장이 드러나는 지문, 입장이 드러나는 지문, 뭔지 아실 거고, 즉 견해, 입장, 시각 이런 게 드러나는 지문입니다. 그 외에 구별하기 지문은 다 구별하기 1 지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과는 어쩌고 배는 어쩌고, 사과의 입장은 어쩌고 배의 입장은 어쩌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과는 어떻다 배는 어떻다, 그렇죠?
단순하게 2개 내지 3개 또는 4개 여러 개를 그냥 설명하는 보통 그런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구별하기 2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기 2를. 그 다음에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 1번 제일 중요.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한 지문에는 구별하기가 한 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과 요것에 한 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쌍이. 그러니까 구별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쪽수는 기억 안 하지만 기본 편 교재 맨 뒤로 가시면 가장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재 기본 편 가장 뒤로 가시면 목가 건축물 얘기할 때 3량가 구조냐 5량가 구조냐 그 지문이 있습니다. 역대 어려운 지문 톱 10, 그렇죠? 10개 지문 안에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구별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문 속에. 그렇죠?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구별을 할 때, 편 가르기를 할 때, 나눌 때, 다를 때 그 기준을 한 번씩 꼭 생각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그렇게 나뉘는지 천군, 백군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지 나뉘는, 갈리는 기준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그 다음에 단어들아 와서 또는 가서 줄 서봐. 요 4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별하기를 할 때는 이 4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요 2번 같은 거는 구별하기의 기준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항 대립만 알고 계시지 구별하기의 기준, 이항 대립의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을 하면 이항 대립이지 않습니까? 출제자는 이항 대립의 기준을 대놓고 물어봐요. 실제로. 틀려 그러면.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항 대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이항 대립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배웠어 그거를. 그런 수험생들은 깊이가 없을 때는 이항 대립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틀려요. 예. 아예 지문 독해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거나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구별하기의 달인. 구별하기의 끝판왕쯤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지문들이. 우리 그 교재에도 있고 강의할 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는 구별하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구별하기의 끝판왕 지문이 나와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이런 거 물어봐요. 그냥 기준 이런 거. 그 다음에 4가지 기억합시다.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단어들아 와서 줄 서. 우리 교재 뒤쪽에 가보시면 기본편 교재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쪽에 가보시면 요 단어 와서 줄 세우는 문제 있죠, 그렇죠? 그거 해보시면 되고. 무엇을 구별합니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구별합니까? 다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해야죠, 그렇죠?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해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인데 특히 무엇을 구별합니까? 1순위가 있죠. 그렇죠? 시간. 그러면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나오면 100%입니다. 100%. 그 시간을 구별을 하시고 시간이라는 거는 흘러가지요. 그렇죠?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순행하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구별을 함과 동시에 뭘 캐치한다? 변화를 캐치하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반전 같은 거 큰 변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아. 왜? 그 순간 문제화되니까. 선택지화되니까. 시간을 구별하셔야지. 근데 시간이라는 건 뭘 캐치한다? 변화를 캐치하셔야지. 변화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들은 다 뭐다? 제가 필기해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히 또 뭘 구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구별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특히 2가지, 시간. 두 번째, 사람. 사람은 다른 말로 뭡니까? 견해, 관점, 시각, 입장, 주장, 생각, 인식, 태도, 입장. 대표적으로 이제 입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선생,
지문 읽다가 사람이 나오면 구별하기 to 지문이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입장이 드러남과 동시에 구별하기 to 지문으로 가는 거지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이라 돼 있네요. 우리 교재 이제 14번 문제고 77쪽입니다. 별표를 하나 쳐놨어요. 이렇게 별표 되어 있는 건 중요하죠, 당연히. 20세기 초 시간이네. 눈으로 보니까 시간이 하나밖에 없네, 일단. 그런데 20세기 초 칸딘스키는 사람 자신이 추구해온 추상화 운동을 보완할 새로운 사실주의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빨간 단어부터 챙기세요. 예견, 예언, 예측, 비슷비슷한 단어. 구별할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습니다. 왜? 지금은 칸딘스키라는 사람 추상화의 아버지죠. 그렇죠? 배경 지식 없이 일단 봅시다. 지금은 자신이 쭉 추구해온 추상화 운동. 예견이라는 단어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시간. 예견, 예측은 뭡니까? 앞으로.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제 수업을 좀 이렇게 무료 강의들 뭐든 들어보시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그렇죠? 시간도 딱 하나의 시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전, 이후 이런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구별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은. 추상화 운동을 보완할 새로운 사실주의 출현은 선생, 네가 전에 새롭다라는 단어, 이 단어 가르쳐 줬잖아.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들어본 사람은 알 거고, 또 우리 기본편 교재를 쭉 한번 다 보신 분은 또 아실 거고, 새롭다라는 표현만 나와도 구별할 일이 이미 생기는 겁니다. 예견했습니다. 그게 뭘까? 여기 이게 첫 문단이거든요. 여기 뒤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즈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읽었다 뒤에 읽었다 그런 짓은 거의 안 하고, 거의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보통은 쭉 읽는데 그냥 지금 한번 보시라고,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써놨는지 맨 뒤에.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 예술이 있는 것처럼 실제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는 예술도, 우리는 수업 시간에 도자 강조 엄청 하는데 제가 예술도 출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견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 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추상화 운동이라 그럴까요? 이런 단어 생략돼도 괜찮지요? 아니요. 그 예술은 자신이 추구해온 추상화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주의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 예술은. 패러프레이즈,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단어가 똑같잖아. 됐죠? 이렇게. 독해. 다시. 칸딘스키는 뭘 예견했어? 사실적 회화는 대상을 재현을 해. 그러니까 이 지문은 사실은 지금 이 지문을 처음 보시는 수험생,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이 지문 오늘 처음 봐. 그러면 어려워. 이 지문은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저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문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기출을 웬만한 거 다 풀어봤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할 거예요. 요게 굉장히 유명한 구별하기 단어, 편가르기 단어, 이항대립 단어입니다. 짝이 있다고. 재현, 한쪽은 재현, 한쪽은 형식. 이 재현이라는 거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 단어가 지금 나온 거야. 그럼 선생 어쩌라고? 이 단어도 좀 있으면 나올 거라고. 구별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이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별표를 2개 정도 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도 난이도가 높은 거고, 하나 치면 일단 무조건 중요한 거고, 얘 난이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에게는. 재현한다. 사실적 회화는 대상을 재현을 해. 현대 추상 화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칸딘스키라든지 몬드리안이라든지 몬드리안 이런 사람, 현대 추상 화가들에 의해 선, 면, 색채 같은 순수한 형식만으로, 이게 지금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돼.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걸 다 아셔야 돼, 사실은. 우리 이제 교재가 단구소 교재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단구소 교재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얘는 껌이야, 껌 그냥. 예. 단구소. 왜? 그 소재할 때 서양 미술사 얘기 다 합니다. 낭만주의부터 저기 쫙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낭만주의 요거 쭉쭉 아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 웬만하면 다 합니다.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되는 소재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단구소할 때 단어 구문 단어할 때 이런 단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쉽다고. 예. 선생, 선하고 면하고 색채는 내용 아니지? 내용 아니야. 그럼 뭔데? 형식이야. 예, 형식.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선이나 면이나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추상화가라 그러죠. 추상화가. 예.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어, 내용은. 배경 지식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지요. 현대 추상화가들에 의해 선, 면, 색채 같은 순수한 그게 뭔데 형식이라니까 만으로도 그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전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찝어드리는 거 우선 챙기시면 돼. 저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시간이 나오면 그 지문의 큰 그림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그 지문의 큰 틀이야, 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기 지금 강의실도 집이지, 일종의 집이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거 세우고, 그쵸? 뭐 지붕 있고, 뭐 밑바닥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집을 만들 때 큰 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문을 만들 때 지문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은 그 지문의 큰 그림을 결정해버려요. 디테일하고 잔잔한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도 물론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외적인 얘기는 나중에 신경 쓰고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나오면 지문의 큰 그림이 결정나네. 100%입니까? 100%는 아니라니까. 예, 왜? 언어는 100%는 없어요. 근데 100%에 가까울 뿐이지. 아, 그러면 선생 지금 이 지문을 이전과 이후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 예, 그렇게 딱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이 셋이면 셋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구별할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였죠. 우리 좀 전에 뭐 하고 왔습니까? 뭘 구별한다고? 모든 걸 다 구별하는데 특히 1순위로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 그랬고 시간. 그 지금 시간이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런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 됐죠? 그리고 첫 문단이야 또. 그 긴 지문이거든요. 그 지문의 첫 문단이야. 첫 문단에 벌써 중요한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의 중요성 얘기합니다. 제가 서론은 중요하다고 종종 얘기하지요. 이전의 모든 그림은 그 내용이 뭐든 재현적 그림이었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 이전에는 재현이었지. 그러다가 추상화가가 등장하죠. 추상화가들이. 추상화가 등장을 하지요. 그럼 이제 형식이야. 하지만 그림의 묘미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또한 형식을 동반을 해. 뭐 아주 시뻘건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예, 빨간 단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지요? 형식도 동반한다는 예. 그러니까 재현 플러스 형식. 예를 들어 어쩌고 형식적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추구해야 할 미란,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저거는 빨간 단어예요. 균형조화. 요 단어 균형조화. 저 단어 자체가 구별할 일이 생기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데 균형조화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 이상이 있어야지. 그들 사이에 균형조화를 얘기하는 거지. 균형. 재현과 또는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 조화라고 믿었던 아카데미 화가들은 그래서 보세요. 벌써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 한 사람은 이전 아카데미 화가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칸딘스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이전 이후의 시간으로 나눴을 때 칸딘스키 이전의 아카데미 화가들 이 사람들은 뭐다?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조화. 시간 흘러가요. 그렇죠? 시간 흘러가요. 그 다음에 칸딘스키 나오거든요. 칸딘스키는 조금 더 읽으면 확실해지고 추상화 운동, 형식, 내용 최소화, 재현 최소화, 형식 최대화. 그게 추상화입니다. 근데 뭘 예견한다 그랬죠? 새로운 사실주의. 그래서 이 지문은
굳이 무늬 칠하시라 그러면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 이 두 개 어차피 칸딘스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안에서 여기 안에서 다시 둘을 구별하셔도 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자유자재로. 예. 왜? 정형화되어 있잖아. 다시 정형화되어 있는 70% 내지 80%를 먼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책이든 강의든 뭐든. 그렇죠? 정형화되어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거 배경 지식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웬만한 수험생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런 지문은 웬만하면 맞히셔야 돼. 그렇죠? 예. 아, 지문 이렇게 흘러간다고? 예, 지문 그렇게 흘러가요. 이전. 칸딘스키는 이전이 아니라고. 왜? 이전하면서 칸딘스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화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고 지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나 균형을 통한 미의 달성이라는 미술의 이상은 더 이상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의 목표는 아니었죠. 지문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시간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이야기는 칸딘스키로 먼저 하거든요. 옛날 얘기 잠깐 하거든요. 그러나면서 다시 칸딘스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문단을 ABA 구조라 그래요. 예.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 이야기. 칸딘스키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아카데미 화가 얘기하거든요. 다시 칸딘스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ABA 구조라 그러고 책에 기본편 교재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통한, 조화를 통한 미의 달성이라는 미술의 이상은 더 이상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의 목표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제형과 형식은 각각의, 그래서 이 지문은 구별할 게 좀 많아요. 이거 땡을 하나 찍을까요? 이런 것들도 구별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 각각의 길을, 빨간 단어,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예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추상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얘는 형식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일부러 제가 문의 칠해드린 겁니다. 처럼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 세모땡에 대한 관심은 최소화. 여기 빨간 단어 나오지요. 최대, 최소 10벌건 나눕니다. 지문 읽으실 때 최대, 최소가 나오면 완전 중요합니다. 그냥 10벌건 나눕니다. 예술도 선생, 그 기본편 교재 뒤쪽에 도자에 대해서 설명하던데 짧게 하고 갈게요. 짧게. 나도 짜장면 어쩌라고. 나 말고 내 앞에 누가 짜장면 얘기 했다는 거야. 첫 번째, 시간의 선호 발생. 다시 나도 짜장면. 아, 내가 짜장면 얘기 더 나중에 했다는 소리구나. 앞에 누가 먼저 짜장면 얘기 했다는 소리구나. 끝.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술도, 그러면 이 예술이 지금 아까 설명했죠. 새로운 사실주의거든요. 새롭다는 말 자체가 또 이전이 아니라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미래를. 이게 새로운 사실주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주의 이전에 다른 예술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요 추상운동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 균형을 이루는 거. 형식과 제언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이루는 그 그림. 그래서 크게 구별하라 그러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예. 시간으로 구분하면 이전 아카데미, 지금 칸딘스키. 또 시간 흘러가서 미래는 뭡니까? 새로운 사실주의, 예견 자체가 미래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참 좋은 지문이죠. 참 좋습니다. 이 지문이 지금 처음 딱 접했는데 독해 잘 안 됩니다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분 좋아야 돼, 오히려. 왜? 안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만 빼고 잘 되게 돼 있어. 왜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제 수업이나 우리 교재를 보기 전에 이 지문을 접해봤는데 독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지금 수업을 듣고 보니까 독해가 잘 돼. 그럼 좋아하셔야 된다니까. 예. 왜요? 얘 정형화되어 있는 거잖아. 이전 아카데미 화가들, 빨간색으로 아니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이전 아카데미 화가들, 지금 칸딘스키. 근데 칸딘스키가 뭔가를 또
여기 예견이 아니고 예언, 예측 비슷한 말이야. 근데 뭔가 또 예측을 예언을 해. 예견 맞아. 예견을 해. 예. 하나는 뭐다? 책에 예측이라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요 실제 지문에는 예견, 예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책에 제가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세 단어가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예. 이전, 좋아. 지금, 형식. 이렇게 해도 되고. 안 어렵죠? 방금 그 지문을 읽으시고 첫 문단인데 약 2문단 정도 분량이었어요. 제법 길었어. 방금 그 지문을 읽으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나 이거지. 독해가 되냐 이거지. 안 되면요. 안 되면 좋아하시라니까. 이제 될 거라니까 이제 앞으로. 그 책 읽고 수업 들으시면. 예.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해 보세요. 구별하기. 기준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죠? 방금 지문에서는 시간이 기준이었고 하나가 더 있었죠. 뭐 재현적 내용이냐 또는 재현이냐, 똑같은 말 내용이냐 아니면 형식이냐, 그거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고, 그렇죠? 재현적 내용과 형식에 조하는 저쪽 이전의 그림, 아카데미 화가들의 그림들이고 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칸딘스키라는 사람은 형식에 치우친, 그게 추상화입니다. 그거. 근데 앞으로 뭔가 또 새로운 걸 예언하게 되고.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아카데미 화가와 칸딘스키로 나뉘고, 한 번 더 아카데미 화가와 지금 칸딘스키와 미래 칸딘스키. 왜? 쥐가 예언한 거니까. 그렇죠? 칸딘스키 할아버지가 예견하고 예언한 거니까. 이번 이 그림이잖아. 3번 재현적 회화는 뭐다? 내용 위주. 그 다음에 형식만을 이거 추상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주의. 이렇게도 구별이 돼야 되겠지요. 다 있잖아 그림. 4번 재현과 형식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내용이라 그랬지요. 독해를 할 때 그러면 지문의 구조를 살피고 단어 같은 것도 따지고, 그쵸? 그 가만히 또 보세요. 독해 항상 일관된 방법을 해요, 제가. 그렇죠? 배경 지식 알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될 것이고, 그냥 배경 지식을 알면. 그렇죠? 그 서점이나 어디 가시면 서양 미술사 좀 쉬운 거, 그렇죠? 한 권 정도 읽으세요, 그냥. 한 10,000원 주면 삽니다, 요즘에는. 10,000원, 만 얼마. 그 정도 읽으시면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커버가 다 됩니다. 그렇죠? 동양 얘기 아니었잖아. 서양 미술사 그러니까. 구별하기에 달인이 됩시다. 구별하기. 이항대립 구별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깐 쉽시다.